사무실 입구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낡은 운동화가 먼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김대리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그 신발만큼은 유독 눈에 띄었죠. 굽이 닳아서 한쪽이 기울어져 있고 앞코 부분은 가죽이 벗겨져 하얀 속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밑창 가장자리는 실로 꿰매어져 있었고 신발끈도 여러 번 끊어져서 매듭을 지어놓은 흔적이 역력했죠. 복사기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박 과장이 고개를 들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그 신발이네. 옆자리 이대리가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죠. 진짜 언제까지 저걸 신고 다닐 거야? 냄새까지 나는데 말이야. 두 사람의 시선이 김대리를 따라가면서 고개를 가로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대리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태연하게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시작하는 모습은 여느 때와 다름없었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지만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저 신발 진짜 몇 년 된 것 같은데? 회사에서 저런 걸 신고 다녀도 되나? 점심시간이 되자 몇몇 직원들이 팀장실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저 운동화 정말 문제 아닌가요? 회사 이미지에도 안 좋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최 차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죠.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다고 해도 기본적인 외모 관리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특히 고객 미팅 때 같이 나가면 정말 민망하거든요. 김 대리는 혼자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수군거림을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오히려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듯했죠. 젓가락질도 느긋했고 밥을 씹는 모습도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욱 직접적인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신입사원이 대놓고 물어봤죠. 선배님, 혹시 그 신발에 특별한 의미라도 있으세요? 아니면 새 신발 살 형편이 안 되시는 건가요? 김 대리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이 신발 말인가요? 그냥 편해서 신고 다니는 거예요. 발에 잘 맞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김 대리의 눈빛에는 뭔가 깊은 그리움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입사원은 그걸 알아채지 못했지만 혼자 남겨진 김 대리의 표정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연이 담겨 있었죠. 퇴근길 지하철에서도 김 대리는 자신의 발끝을 내려다보며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김 대리의 작은 원룸 안에는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은 김 대리가 그 낡은 운동화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죠. 세면대로 가서 따뜻한 물을 틀고 작은 소를 들고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검게 변하면서 하루 종일 쌓인 먼지와 때가 흘러내렸죠. 책상 위에는 낡은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렇게 변한 종이 위에 또박또박 적힌 글씨가 보였죠. 사람은 외모보다 행동으로 평가받는 거야. 자존심은 밖에 두고 인품은 안에 챙겨라. 아빠가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당부다. 김 대리는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가며 읽었습니다. 신발을 다 닦고 난 후 김 대리는 베란다에 말리러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죠.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는데 아직 멀었네요.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은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다음 날 아침 김 대리는 어김없이 그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면서도 발끝만큼은 계속 신경이 쓰였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시작되는 시선들과 수군거림.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반응이 나왔습니다. 진짜 저 사람 이상한 것 같아. 신입사원 중 하나가 목소리를 높였죠.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물어봤는데 대답이 성의 없더라고. 그냥 편해서 씻는다니 말이 되나?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맞아, 좀 이상해.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닌데 왜 저러고 다니는 거지? 김 대리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서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오래 바라봤죠. 특히 발끝을 유심히 내려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버티는 게 맞는 건가요? 그때 화장실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김 대리는 재빨리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행동했죠. 하지만 그 사람은 김 대리를 보더니 코를 찌푸렸습니다. 아, 여기서도 그 냄새가 나네. 그러고는 다른 칸으로 들어가 버렸죠. 김 대리의 어깨가 살짝 움츠러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회장실 높은 층에서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책상 뒤에 앉은 회장이 한 장의 보고서를 읽고 있었죠. 사내 분위기 관련 익명 제보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읽어가던 회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김대리 외모 관련 조롱 빈번, 사내 분위기 저해, 우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회장은 보고서를 천천히 내려놓고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죠. 어린 시절부터 검소함을 가르치려고 했던 자신의 교육 방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 신발 아직도 신는구나. 회장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든 습관이 상처가 되었나? 아들아, 미안하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죠. 어린 김대리가 아버지와 함께 운동화를 신고 등산을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둘 다 같은 브랜드의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그때 비서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산에 순찰 일정이 있으시죠?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직접 가서 확인해 보자. 우리 회사 직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있는지 말이야. 사무실 한 층 아래에서는 김 대리가 복사기 앞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을 헛디디면서 비틀거렸죠. 신발 밑창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돌아봤죠. 어머, 저거 봐. 신발이 완전히 망가졌네. 여직원 하나가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진짜 지게차 바퀴 같다니까. 다른 직원들도 따라 웃기 시작했죠. 김 대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재빨리 밑창을 주워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금방 고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김 대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창피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정말 초라해 보였습니다. 한쪽 발은 절뚝거리고 얼굴은 상기되어 있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장이었죠. 사내 순찰을 위해 내려온 회장은 직원들의 반응을 고스란히 목격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며 말했죠. 신발이 문제가 아니야. 그걸 조롱하는 너희들의 영혼이 문제지. 회장실에 돌아온 회장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방금 전 목격한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아들이 당하는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특히 그 웃음소리들이 귓가에 맴돌았죠. 조롱하는 듯한, 비웃는 듯한 그 소리들이 말입니다. 비서실에서 가져온 폐쇄회로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회장은 아들의 일상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지만 아버지로서 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고 싶었죠. 화면 속 김대리는 혼자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무리지어 앉아서 이야기하고 웃고 있는데 김대리만 구석 자리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죠. 저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회장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검소함을 가르치겠다며 비싼 옷이나 신발을 사주지 않았던 자신의 교육 방식이 떠올랐죠. 검소함은 미덕이지만 그것 때문에 조롱받아야 한다면 그건 미덕이 아니야. 그날 오후 김대리는 또 다른 시련을 겪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부장이 대놓고 말했죠. 김대리, 내일 중요한 고객 미팅이 있는데 혹시 정장 구두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지? 김대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장 구두가 없었죠. 집에 돌아간 김대리는 옷장을 뒤져봤습니다. 정말로 운동화밖에 없었죠. 그나마 있던 구두 한 켤레도 몇 년 전에 버렸었습니다. 너무 낡아서 더 이상 신을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김대리는 침대에 앉아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일 어떻게 하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친구분이셨던 박 사장님이었죠. 대리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아버지 기일이 다가오는데 한번 찾아뵐게. 김대리는 반가운 마음에 답했습니다. 네, 사장님. 언제든 좋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나서 김대리는 아버지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봅니다. 제가 잘못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영정 속 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김대리는 그 미소를 보면서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조금 더 버텨보겠어요. 한편 회장실에서는 회장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서에게 지시했죠. 내일 아침 일찍 특별 회의를 소집해라. 그리고 우리 회사 복리후생 담당자도 불러라. 직원들의 복장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어.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죠. 내가 아들에게 가르쳐 준 것들이 과연 옳았을까? 검소함이 좋다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아들이 상처받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새벽까지 고민에 빠져 있던 회장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3일 후 아침,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회사 정문 앞에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더니 회사 앞에 멈춰섰죠.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은색이었죠. 곧이어 흰색 차량까지 나타나면서 총 5대의 고급 세단이 일렬로 서게 되었습니다. 경비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경비원이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저게 뭐지? 무슨 행사라도 있나? 출근하던 직원들도 하나둘씩 그 차량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차량 번호판을 보니 모두 회사 소유였지만 평소에는 볼 수 없던 최고급 차량들이었습니다. 사무실 창가에 몰려든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큰 고객이 오시나? 회장님 오시는 날도 아닌데 왜 저렇게 많이 왔지? 박 과장이 쌍안경을 꺼내 들고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죠. 차량 등급으로 봐서는 정말 중요한 인물이 올 것 같은데? 김 대리는 다른 직원들처럼 창가에 몰려가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이 너무 소란스러워서 집중하기 어려웠죠. 그때 이 대리가 김 대리에게 말했습니다. 김 대리도 와서 보세요. 정말 대단한 차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첫 번째 차량에서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죠.
그 사람은 회사 건물을 올려다보더니 다른 차량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번째 차량에서도 비슷한 차림의 사람이 내렸죠. 모두 회사 간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가운데 있던 차량이었습니다.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이 김대리를 향해 고개를 숙이는 것이 보였거든요. 창가에서 지켜보던 직원들이 한꺼번에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 사람이 김대리한테 인사하는 것 같은데? 설마 잘못 본 거 아니야? 최 차장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하지만 곧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김대리가 있는 사무실 층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차량에서 내린 사람들도 모두 그를 따라 움직였죠.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자리로 돌아가서 일하는 척했지만 시선은 계속 엘리베이터 쪽을 향하고 있었죠. 드디어 문이 열리면서 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이 김대리를 찾아 다가오더니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죠. 모든 사람들이 김대리를 바라보고 있었고 김대리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서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조롱하던 그 사람이 부회장이라는 것을 누구도 믿을 수 없었죠. 순간 사무실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김대리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침묵을 깨뜨린 것은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는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회장이 나타난 것입니다. 평소보다 더 위험 있는 모습으로 사무실에 들어선 회장의 표정은 단단했죠. 모두 자리에 앉아라. 회장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직원들은 재빨리 자리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시선은 김대리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회장은 사무실 한가운데로 걸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그 시선이 특히 김대리를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오래 머물렀죠. 신발이 중요한 게 아니다. 회장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신발을 보고 사람을 판단한 너희들이 이 회사를 얼마나 얕보고 있었는지 알고 싶었다.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느껴졌죠. 아들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박 과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회장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죠. 몰랐다고? 그게 변명이 될 수 있나? 한 사람의 인격을 신발로 판단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나? 이대리와 최 차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김대리에게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했던 신입사원은 손을 덜덜 떨며 말했죠. 부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김대리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김대리에게 집중되었죠. 김대리는 천천히 자신의 운동화를 바라보더니 말없이 신발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전 제 자존심보다 아버지가 남긴 가치를 더 사랑합니다. 김대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이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건 가난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검소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불편하셨다면 미안합니다. 사무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대리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회장은 김대리에게 다가가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들아, 고생 많았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 순간 김대리도 참고 있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견뎌내야 했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면서 김 대리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회장은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모든 부서장들이 모였고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죠. 회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회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인사 담당 상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말씀이신지요? 회장은 아침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죠. 한 직원이 외모 때문에 조롱받는 상황, 그리고 그 직원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실력으로 평가받는 회사라고 자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것은 정반대였죠. 신발 하나로 사람을 판단하고 조롱하는 문화가 이 회사에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각 부서장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영업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죠. 오늘 김 대리를 직접적으로 조롱한 직원들은 모두 징계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이 문제를 신고해 준 직원은 포상하겠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으니까요. 한편 사무실에서는 김 대리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아무도 김 대리를 쳐다보지 않았고 수군거림도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몇몇 직원들은 김 대리에게 조심스럽게 사과의 말을 건네기도 했죠. 부회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박 과장이 김 대리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김 대리는 여전히 온화한 표정으로 답했죠. 괜찮습니다. 다들 모르셨던 거니까요. 앞으로도 편하게 대해주세요. 그런 김 대리의 모습을 보면서 직원들은 더욱 부끄러워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신입사원은 김 대리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김 대리는 여전히 그 낡은 운동화를 신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 신발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죠. 오히려 그 신발이 담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검소함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에 도착한 김 대리는 아버지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왔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저를 이해해 주네요. 며칠이 지난 후 회장과 김 대리는 회사 근처 작은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벤치에 앉은 모습은 평범한 부자 관계처럼 보였죠. 회장은 김 대리의 발끝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운동화 바꿔도 되지 않겠냐? 충분히 검소함을 보여줬잖아. 김 대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이 신발은 제게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가치들이 모두 담겨 있거든요. 그러면서 신발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매었죠. 사람들이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하고요. 회장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자신이 가르친 가치들이 아들에게 제대로 전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 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아버지도 아직 그 운동화 가지고 계시죠?
김대리가 회장의 발끝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회장은 웃으면서 바지단을 살짝 올렸죠. 거기에는 김대리가 신고 있는 것과 똑같은 브랜드의 낡은 운동화가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신발을 신는 게 이상한가?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천천히 걸어 다니기 시작했죠. 벤치 아래에는 두 켤레의 낡은 운동화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걸어온 길의 흔적이었죠. 회사로 돌아온 김대리는 평소처럼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었죠. 동료들은 김대리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고 신입사원들은 김대리에게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 신입사원이 김대리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부회장님, 정말 그 신발을 계속 신으실 건가요? 김대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죠. 물론입니다. 부회장이라고 해서 운동화를 못 신을 이유는 없잖아요. 단지 걷는 방향이 다를 뿐이에요. 몇 개월 후 김대리의 이야기는 회사 전체에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에게는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과 함께 말입니다. 김대리는 여전히 그 낡은 운동화를 신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 신발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죠. 오히려 그 신발이 상징하는 의미를 모두가 이해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부모가 물려준 올바른 가치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거든요. 사람의 진심은 낡은 운동화처럼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세상은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김대리와 회장, 그리고 회사 직원들이 보여준 변화가 바로 그 증거였죠.